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딥러닝을 구현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석사 박사과정 동안 영상 처리를 해오면서 다양한 툴을 이용을 해서 영상 처리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영상 처리 분야에 딥러닝이라는 테크닉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기 이전에 신호 처리 또는 영상 처리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분석하고 피처를 뽑기 위한 다양한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처리에서 사용이 됐던 다양한 신호 처리적인 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해당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호 처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퓨레 트랜스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딥러닝을 구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신호 처리 테크닉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처리 테크닉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는 딥러닝 기술이 있기 이전에 영상 복원을 위해 사용을 했던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딥러닝 강좌는 아니고 신호 처리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아시다시피 딥러닝으로 영상 처리를 하기 이전에는 신호 처리 또는 시그널 프로세싱을 이용을 해서 영상 처리들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오늘 영상은 신호 처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는 퓨리에 트랜스폼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 영상으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퓨리에 트랜스폼과 컨볼루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영상으로는 퓨리에 트랜스폼과 컨볼루션 또는 다양한 오퍼레이터들과 리니어 매트릭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트랜스포즈 오퍼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습들은 매트랩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랩을 먼저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빔 스크립트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퓨리에 트랜스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은 아시는 것처럼 스파셜 도메인의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트랜스폼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에 사용이 되는 퓨리에 트랜스폼은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크롬에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스파셜 도메인의 시그널 xn이 존재를 할 때 이를 다음과 같이 웨이티드 썸을 수행을 하시면 프리퀀시 도메인의 코에피션트 xk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익스포넨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 포뮬러에 의거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얼 파트의 코사인 텀과 이미지너리 파트의 사인 텀 두 개의 텀으로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매트랩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습을 해볼 예제는 1D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파셜 도메인의 시그널 xn을 정의를 해볼 텐데요. 신호의 길이는 n으로서 처음에는 100개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매트릭스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컴포넌트에 1을 넣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실행한 후 두 개의 시그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시그널인 xk 같은 경우에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셜 도메인에서 첫 번째 컴포넌트에 1이라는 값만을 넣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수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리얼 파트는 모두 1로 출력이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모두 0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해당 이퀘이션에서
n0에 해당하는 밸류가 1이고 나머지 밸류가 0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아래에 있는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정의가 된 수직을 보게 되면은 n0가 0일 때만 값을 갖고 n0가 0이 아닐 때는 0으로 xn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n이 0일 때만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n이 항상 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코사인 0은 1이라는 값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얼 파트는 항상 1로 정의가 되는 반면에 사인 파트는 n이 0으로 정의가 되므로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사인 제로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그림처럼 스파셜 도메인의 0번째 컴포넌트가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경우 리얼 파트는 코사인 파트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항상 1이라는 베리어블로 정의가 되는 반면 해당 이미지너리 파트는 사인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컴포넌트가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 n이 1일 때 xn이 값을 갖게 되므로 n이 1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n over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으로 정의가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n over 2파이를 주기로 갖는 사인 펑션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이 1일 때만 값을 갖기 때문에 리얼 파트는 n over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지는 사인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사인 함수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for loop을 정의를 하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0에만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리얼 파트에는 1로 이미지너리 파트는 0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n이 1일 때만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 펑션과 사인 펑션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2일 때 n에 따라서 그 주기가 증가가 되고 스파셜 도메인의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퓨리 트랜스폼해서 보시게 되면은 코사인 함수의 사인 함수의 주기가 증가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스파셜 도메인의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입력을 넣으면은 역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디락 펑션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구현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파셜 도메인의 시그널을 코사인과 사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시그널로 정의를 하였고 이를 퓨리어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때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에 봤던 스파셜 도메인에서의 디락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과 정반대로 프리퀀시 도메인이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일러 포뮬러에 근거해서 코사인과 사인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스파셜 도메인의 경우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이 델타 펑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얼 파트는 코사인 펑션의 주기함수로 정의가 되는 반면 이미지너리 파트는 사인 함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퀀시 도메인의 리얼 파트는 디락 펑션으로 스텝이 옮겨져 가는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10의 마이너스 16승이라는 굉장히 작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정의를 했던 두 개의 함수를 같이 출력을 해 볼 텐데요. 왼쪽에는 스파셜 도메인에서 델타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피겨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델타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피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둘의 관계가 듀얼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D 시그널에서는 디락으로 정의가 된 스파셜 도메인의 시그널을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통과했을 때 보여지는 리스폰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2D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퓨리어 트랜스폼은 1D 퓨리어 트랜스폼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단지 액시스가 두 개로 늘었다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구현을 통해서 시그널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D 퓨리어 트랜스폼과 마찬가지로 델타 펑션을 인풋에 정의를 한 후 퓨리어 트랜스폼의 아웃풋인 xk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파셜 도메인의 이미지너리 파트와 퓨리어 도메인의 리얼 파트, 퓨리어 도메인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녹색 배경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파셜 도메인의 리얼 파트만 파란색 배경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셜 도메인의 리얼 파트는 0에서 1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데, 파란색 부분은 0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1,1에 1이라는 값을 정의한 부분만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1,1 픽셀에만 1이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셜 도메인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이라는 값으로 모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xn의 리얼 파트에만 1이라는 값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너리 파트에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퓨리어 도메인의 리얼 파트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전체 값이 1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1D 시그널에서 봤던 스파셜 도메인의 첫 번째 포인트에만 1이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면은 리얼 파트가 모두 1이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퀀시 도메인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1D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0이라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도메인에서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D 시그널과 동일하게 컬럼 방향으로는 하나의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1D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기를 가지는 사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y와 x 포인트를 바꿔서 실행을 해보아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를 x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xxx로 코사인 함수가 정의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2x2 포인트에 1이라는 값을 정의를 한 후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당 맵이 변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선으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정의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선 방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해당 주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XY의 포지션에 따라 리얼 파트에 나타나는 코사인 함수와 이미지너리 파트에 나타나는 사인 함수의 그 로테이션 각도가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D 퓨리어 트랜스폼에서도 마찬가지로 듀얼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D)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일러 포뮬러에 의거해서 스파셜 도메인을 정의를 하고 2D 퓨리어 트랜스폼을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프리퀀시 도메인의 리얼 파트에 1,1 파트에만 1이라는 값이 정의가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0으로 정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스파셜 도메인을 1,1로 정의를 하고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파셜 도메인의 리얼 파트는 1로 정의가 되고 스파셜 도메인의 리얼 파트는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y 포지션을 2로 옮긴 후 해당 부분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얼 파트는 코사인 함수로 정의가 되고 스파셜 도메인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사인 함수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의 2,1 포지션에 1이라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 포인트와 y 포인트를 2,2로 옮겼을 때 스파셜 도메인의 코사인 패턴과 사인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스파셜 도메인의 리얼 파트에는 코사인 함수가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에는 사인 함수가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퀀시 도메인의 리얼 파트에는 2,2 포인트에 1이라는 값으로 델타 펑션이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퓨리에 트랜스폼의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리니어리티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함수가 슈퍼포지션, 즉 스케일링과 에디션에 만족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구글에서 리니어리티를 찾아보시면은 리니어 펑션은 두 개의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는데요. 에디티비티와 스케일링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을 하는 f라면은 이 f는 리니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도 리니어리티를 만족을 하는 대표적인 펑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 처음으로 에디티비티를 만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티비티를 살펴보기 위해서 x와 y 베리어블을 정의를 할 텐데 x와 y 베리어블은 오일러 포뮬러에 근거한 n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퓨리에 트랜스폼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와 y를 더한 후 퓨리에 트랜스폼을 동일하게 수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에릭티비티를 만족을 한다면 fx와 fy를 더한 값과 fxy의 값이 동일하게 될 것이며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두 개의 값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플롯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모두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x의 포지션을 20으로 옮겼고 y의 포지션을 60으로 옮겼습니다. 보시면은 fx의 리얼 파트가 20의 포인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fy의 리얼 파트는 60의 포인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fx와 fy를 더한 후 리얼로 정의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의 드래그 펑션이 더해진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피겨는 x와 y를 먼저 더한 후 퓨리에 트랜스폼을 정의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x와 y를 각각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각각을 퓨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더한 밸류와 xy를 더한 후 퓨리에 트랜스폼을 정의한 fxy를 빼보았을 때 에러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프리시즌 에러 정도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이 에렉티비티를 만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은 해당 코드에서 조금 수정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fx라고 하면은 스케일링 값을 10으로 미리 정의를 해놓고 fax는 fft를 하기 이전에 x의 a라는 값을 스케일링을 한 결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fx 같은 경우에는 a를 fx의 곱한 값으로 정의를 할 텐데요. fax와 즉 left hand side와 afx 여기서 right hand side가 같다면은 스케일링, 호모제네티도 만족을 하는 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값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모두 완료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해당 구문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나타나 있는 플랫이 fax 인풋에 a라는 스케일을 수행을 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한 결과이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afx 즉 x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수행을 한 후 스케일링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좀 더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개의 fax와 afx의 차분을 구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로 프리시즌 에러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에렉티비티도 만족을 함과 동시에 호모지네티도 만족을 하는 리니어 트랜스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퍼티는 스파셜 도메인 내에서의 쉬프트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쉬프트인데요.
위키에서 퓨레 트랜스폼을 보시게 되면은 Table of Important Puree Transform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퓨레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퍼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리니어리티를 확인을 한 거는 101번째 프로퍼티에 해당을 하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프로퍼티는 102번째 프로퍼티인 타임 도메인에서의 쉬프트 프로퍼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의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익스포넨셜 텀을 곱하게 되면은 해당 결과가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A만큼 쉬프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직접 구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쉬프트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그젬플은 2D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포인트가 센터에 올 수 있게끔 FF2 Shift 함수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익스포넨셜 텀을 구현을 하기 위해 메쉬 그리드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방향의 Shift 팩터는 5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 Y방향은 10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포넨셜 파트로 정의가 되어 있는 Shift 팩터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팩터, Y에 대한 팩터를 각각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Shift 팩터와 퓨리에 트랜스폼이 된 데이터를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팩터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플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우는 오리지널 데이터의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첫 번째 컬럼은 이미지 도메인의 매그니튜드, 두 번째 컬럼은 이미지 도메인의 페이즈,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프리퀀시 도메인의 매그니튜드, 마지막 컬럼은 프리퀀시 도메인의 페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쉬프트 팩터가 적용이 된 이미지의 경우는 X방향으로 50만큼 쉬프트가 되고 Y방향으로 100만큼 쉬프트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102번째의 프로퍼티를 한번 코드적으로 구현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도메인에 쉬프트 팩터를 곱함으로써 프리퀀시 도메인이 다음과 같이 쉬프트가 되는 프로퍼티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모두 복사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 쉬프트 팩터에서 마이너스 9호를 제거해 주시고 해당 쉬프트 팩터를 프리퀀시 도메인이 아닌 이미지 도메인에 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곱해진 이미지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된 내용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이 잘 안 보이는데 스케일링을 걸어서 좀 더 밝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쉬프트 팩터를 이미지 도메인에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수행을 한 후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여 다음과 같이 쉬프트된 프리퀀시 도메인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미지 도메인의 매그니튜드는 오리지널과 동일하지만 오로지 프리퀀시 도메인의 센터 포지션이 이전과 다르게 X방향으로 50, Y방향으로 100만큼 쉬프트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도메인과 동일한 프로퍼티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전 이미지에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 쉬프트 팩터를 곱해서 이미지를 쉬프트 했다면 이번 결과는 쉬프트 팩터를 이미지 도메인에 곱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시킨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퓨리에 트랜스폼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으로는 1D, 2D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일러 포뮬러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일러 포뮬러라 함은 리얼 파트는 코사인 파트로 정의가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사인 파트로 정의가 되는 함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리니얼리티를 만족을 한다는 것을 액티비티와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퓨리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 중에 101번째 해당하는 것을 좌측의 임플리멘테이션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프로퍼티 102번인 스파셜 도메인의 슈프트를 해당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번째 프로퍼티인 프리퀀시 도메인의 슈프트 프로퍼티를 마찬가지로 해당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 실제로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개괄적인 큐레 트랜스폼에서 살펴보았고, 더불어서 큐레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프로퍼티를 실제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퓨레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D 퓨레 트랜스폼과 2D 퓨레 트랜스폼, 그리고 퓨레 트랜스폼의 리니얼리티, 마지막으로 퓨레 트랜스폼의 쉬프트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퓨레 트랜스폼의 리니얼리티와 쉬프트 프로퍼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신호 처리적 테크닉과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